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는 2주의 화제 영상부터 만나볼 텐데요.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요즘 따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콘텐츠죠. 저희 집에서도 네. 이 콘텐츠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이 있어요. 논란이요? 네, 댄스 서바이벌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고. 줄여서 네, 수우파. 네, 보셨죠? 네. 그 방송 이후 이제 비드라마 화제성 조사 부문에서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댄스 크루끼리 미션마다 서바이벌 대결 벌이고 관련 지표 중 하나가 유튜브 조회수와 좋아요 수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매우 인기 영상에 오르는 기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하는 공식 유튜브 영상 누적 조회수만 해도 벌써 2억 뷰 넘어섰고요. K-팝 아티스트 못지않은 인기를 끌면서 이게 또 글로벌 또 댄스 신드롬의 현상을 빚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리고 워낙 크루들의 각각의 색깔이 좀 강하다 보니까 챌린지나 유행어 등으로 이제 밈으로 소화하는 인기 영상들이 이제 동영상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평가 안무 중 하나였던 헤이마마의 검색량만 해도 1억 8천 회 이상으로 찍게 됐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컨텐츠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제작진이 정말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사전에, 프로그램 전에 유튜브로 영상을 먼저 공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층들은, 방송 전에 먼저 그 유튜브로 댄스 영상을 보고, 먼저 좋아요나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방을 시청하는 맞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미션을 했을까? 이런 게 궁금하니까 먼저 유튜브에서 검색하게 되던데, 참, 요 프로그램 제작진이 유튜브라는 매체를 정말 잘 활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 백댄서라고 우리 보통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냥 가수들 뒤에서 춤을 추는 사실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댄서들한테 이렇게 열광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던데요. 대한민국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은 구독자를 모았던 채널이 1밀리언 댄스라는 채널도 있었고 유튜브에. 네. 우리가 어떤 가수를 제외하고는 바라본 적은 없었죠.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어떤 씬의 대표성을 띈 어떤 댄스 분야로 바라봤을 때 이제 그 색깔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또 그들끼리 또 약간 경쟁 같은 게 또 원래도 있더라고요. 뭔가 네. 친함인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이가 어떤 댄스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것들 네.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화제성을 굉장히 키운 것 같아요. 그래요. K-팝 가수처럼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한 또 인기를 끌기도 하던데요. 서바이벌 참가자였지만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의 스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팬덤이 되는 이유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름에 오르락 내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알고 있다. 네.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랑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의 어떤 결국에는 아이돌이 되는 거죠. 그들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춤 잘 추는 사람이 많다는 거를 알리려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그런 또 팬덤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디지털 퍼스트 전략으로 유튜브에 콘텐츠를 먼저 공개하면서 실제로 그냥 방송으로 하나 묻히는 게 아니라 화제성을 유튜브에서 먼저 가져간 다음에 방송까지 연결되고 이걸 계속 선순환시키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집에서 우리 딸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이 학생들이 보통 한 초등학교 이제 한 2, 3학년 가게 되면은요, 네. 여학생들이 특히 그런데 대부분 그 춤을 춰요. 학교에서 장기자랑을 해도 그 댄스팀을 꾸려가지고 춤을 추고 자기들끼리 그 인기 가수들의 노래를 틀어놓고 이렇게 춤을 추는 게 사실 10대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문화거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 조카랑 얘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 좀 이 수우파라는 콘텐츠를 보면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떤 사용하는 언어나 아니면 어떤 그 댄스 동작 같은 것들이 다소 좀 아이고 좀 아기가 보기에는 그렇다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렇게 어린 학생들서부터 저 같은 기성세대들까지 이렇게 세대를 아울러서 사로잡는 비결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래는 댄서였다라는 아, 것들이 있는 태생적인? 거고, 예, 그리고 태생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대리 만족하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추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맞아요.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그 스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스웩 자체가 나오는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어떤 가수나 이런 그런 기성 가수나 아니면 아이돌보다도 더 멋진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들 때문에 인기가 더 많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죠. 오징어 네. 게임의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시청 1위인 브리저튼, 음, 예, 이 기록을 깨지는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깰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죠. 네, 그런데 깼죠. 네, 깼습니다. 네. 지난 13일 기준으로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고요. 좀 이르게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분위기를 넷플릭스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보통은 2분간 이상 콘텐츠를 시청한 인원을 기준으로 28일 동안 집계하는 넷플릭스의 내부 통계가 있어요. 한번 네. 예전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음. 그거보다는 짧은 26일 동안 만에 1억 1,100만 명이 시청자가 이제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 넷플릭스 가입자가 뭐 2억 명이 좀 넘는데 물론 실제로 그거보다 사용하는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음. 그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야. 시청을 했다는 네. 거니까 네.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고요. 기존 네. 기록이 브리저튼이 28일 동안 8,200만의 시청 추이를 보였고요. 네. 일각에서는 어벤져스 때 화야잭성과 언급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음.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멕시코랑 1위 업무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네. 이미 길거리에 오징어 게임에 대한 굿즈가 이제 뭐 이런 굿즈요. 인형들이나 아니면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네. 이제 정식 라이선스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네. 많이 팔리고 있고 이게 굉장히 큰 화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 네. 전 세계적인 인기구나라고 느꼈고요. 네. 외신이 전한 것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너 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이제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느냐?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다. 정말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 같고요. 자, 넷플릭스의 뒤를 이은 OTT 강자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디즈니 네. 플러스의 국내 출시일이 정해졌다면서요? 네. 디즈니가 이제 OTT 서비스 이름이죠. 디즈니 플러스를 다음 달 한국 시간으로 11월 12일 날 네, 서비스 시작한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그와 함께 이제 뭐 출시된 라인업들도 같이 들어갈 콘텐츠들 이런 것들 다 한번 설명하는 미디어 데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외에도 스타라고 해서 예전에 그 저희 아시아권에서는 스타 채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그게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편입되면서 한국 오리지널들 아니면 뭐 동남아에서 아니 일본에서 제작되는 오리지널들은 모두 스타 오리지널로 추가된다는 음, 얘기를 했고요. 음, 그 중에서 20여 개의 작품 중에 상당수 작품이 한국 작품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진 않았고요. 야, 한국 작품들도 포함될 것이다. 네. 그렇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이어서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 작품을 선보인다고 하니까 제2의 오징어 게임을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국내 토종 OTT인데요. 쿠팡 플레이. 요즘 진짜 화제예요. 실제 사용자들한테 화제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요즘 쿠팡 플레이를 통해 부활한 SNL 코리아 SN, 리부트에서 네. 이병헌 씨가 스타트를 끊었죠. 네. 또 하지원 씨, 뭐 조종석 씨 정말 웃겼고요. 유명 배우 또 배 씨, NCT 127대 정상 가수들 호스트로 출연하면서 큰 웃음을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병헌이 추는 에스파이 넥스트 데빌이라든가 하지원의 황진이 조정석의 납두기 패러디 등이 뭐 웃음을 주는 화제가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주현영 인턴 기자가 출연한 위켄드 업데이트였습니다. 네, 기사도 많이 났죠. 네. 진짜로 연기를 너무 잘한다는 느낌이 든 게 인턴 다운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아직은 자연스럽지 않은데 리포트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초년생의 불안한 말투와 현실을 닮아 있다면 많은 공감을 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SNL 코리아 확실히 날개를 달면서요. 쿠팡 플레이의 그 사용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네. 첫날 SNL 코리아 공개 하루 만에 30만 명 이용자가 접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8월 기준으로 보면 월 순간 사용자가 138만 명으로 늘었고 네. 1월 달에 사용자가 52만 명에 비한 것만 한 2.7배에서 2.8배 정도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시즌이 10회차로 마무리되는데 네. 네, 아직 뭐 자주 출연하지 않는 뭐 옥주현 씨라든가 김동욱 씨라든가 윤계상, 조준우 씨 등의 이제 출연이 예상된다고 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네. 다들 오리지널 드라마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브랜드 있는 예능에 투자를 하고 매주 주목도를 이렇게 매주 한 편씩 나오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는 건 큰 시사점이 맞습니다. 사실 디즈니가 넷플릭스랑 비교되는 부분이 넷플릭스처럼 빈지로 한 번에 공개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주 한 편을 이렇게 어떤 특정 시간에 공개를 하거든요. TV 방송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인기를 끌었는데 SNL도 이 방법을 취했다는 게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 수급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현실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처음이 이제 쿠팡이 OTT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쿠팡은 쇼핑몰이잖아요. 쇼핑 플랫폼인데 OTT를 한다고? 이렇게 좀 의아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화제를 몰고 올지는 몰랐거든요. 뭐 모바일 사용자 기준으로만 봐도 네. OTT 대한민국 8월 기준 OTT 월간 순위 이용자 1위가 이제 넷플릭스입니다. 910만 명인데 아마 오징어 게임 선점으로 1000만 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네. 그리고 2위가 웨이브로 한 319만 명, 3위가 티윙으로 278만 명, 그리고 4위가 유플러스 모바일 TV가 209만 명, 그리고 5위가 쿠팡 플레이 138만 명입니다. 네. 국내 OTT 하면 뭐 넷플릭스와 함께 떠오르는 OTT가 서비스가 이제 왓챠가 있는데요. 그걸 앞질렀다는 게 인상적이고요. 수치가 쿠팡 플레이가 후발주자 치고는 정말 빠르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보통 서비스는 1년, 2년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데이터가 올라오고 하는데 올해 시작을 한 서비스 치고는 굉장히 빠르게 고객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근데 물론 이제 락인 전략을 계속해서 어떻게 통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콘텐츠 금액도 예를 들면 웨이브라든가 티빙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 물론 넷플릭스 물론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적은 금액에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 상륙도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위인 넷플릭스가 압도적으로 가입자 수를 갖고 있고 지금 현재 2, 3, 4, 5위까지가 사실 오밀조밀하게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왓챠를 앞섰다고 하는데 이 쿠팡 플레이는 일단 대부분 다 무료로 보시던데 이게 유료 서비스인가요? 쿠팡 소비자 쇼핑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로켓 와우라는 그 유료 서비스가 있어요. 네네. 그게 2,900원이거든요. 월. 그러니까 월 2,900원인데 그 서비스 돈을 내면 쿠팡 플레이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쿠팡을 사용하려면 어차피 쿠팡 와우를 해야 되니까 네. 쿠팡 플레이가 무료로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 미국의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도 쇼핑 때문에 아마존 프라임을 가입했는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따라온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보면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미 스포츠 독점 중계, 뭐 SNL, 그리고 미나리 최초 공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었는데 오늘 11월에 이제 배우 김수현 씨, 차승원 씨 주연의 특히 열혈사제 이명우 감독이 참여하는 텐트폴 오리지널인 드라마 어느 날이 곧 공개가 됩니다. 8편이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공교롭게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하는 달이라서 이제 넷플릭스나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의 기존 경쟁에 디즈니 플러스랑 강력한 경쟁력까지 있는 상황에서 쿠팡 플레이를 잊지 않도록 고객들한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콘텐츠 꾸준한 유입이 어떻게 전략을 펼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에 이어서 쿠팡 플레이까지
머지않은 11월이 정말 이런 OTT 대전이 되겠네요. 네. 네, 우리 시청자들은 정말 질 좋은 컨텐츠를 재밌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